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고 잔인했다. 북풍이 몰아치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골목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김 할아버지의 뺨을 스칠 때마다 그는 몸을 움츠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피로와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발 한 발 묵묵히 앞을 향해 걸었다. 김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거리에서 물건을 주워 팔았다. 몸은 늙고 지쳤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언제나 작은 손녀 김소은이었다. 소은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그 작은 집의 벽은 너무 얇아 겨울이면 바람이 새고 밥 한 끼가 제대로 차려지는 날이 드물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다짐을 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주어서 소은이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겠다. 하지만 그날도 다를 것 없었다. 그는 오늘도 작은 상점에서 주운 빈 병들을 정리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문득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거리가 끝자락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다. 가방은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은색 가죽처럼 보였고 김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주위가 고요한 가운데 그는 가방을 주워들었다. 그 가방은 너무나 낡고 오래된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무겁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5억 원이 들어있는 지갑들이 가득했다. 돈이,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지? 잠시 동안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방 속의 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이 돈,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이 돈이 김소은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소은은 늘 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매일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꿈을 이루기엔 너무나 멀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잠시 고백하듯 중얼거렸다. 소은이가 공부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 돈이 진짜로 주인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가방을 다시 닫고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돈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눈속임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목, 차가운 바람만이 할아버지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망설였다. 그 돈을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자신에게 돌아온 행운이라 믿을지. 그때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잠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그는 가방을 들고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섰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일었다. 이 돈은 분명 누군가의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굶주린 소은을 생각하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만약 내가 이 돈을 집에 가져가면 오늘 하루는 소은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아버지는 그 돈을 그대로 두고 돌아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 돈이 내게 온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가 소은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 작은 소원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생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픈 감정이 일렁였다.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길 때 사람들은 지나갔다. 누구도 그가 가진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길을 지나칠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의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길을 나섰다. 김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을 되뇌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은이 웃으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길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더욱 느려지고 겨울의 찬바람이 그의 몸을 에어갔다. 소은은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작은 집은 매우 좁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그곳에 소은의 작은 꿈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항상 손톱만한 웃음을 짓곤 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소은은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달려와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금 놀란 듯 그리고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은아. 고생 좀 했지. 소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학교 가는 돈은 조금이라도 모아주셨나요? 소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었고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은은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작은 물건들이라도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를 바랐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소은의 눈은 기대에 찬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은 할아버지의 고단한 눈을 보고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할아버지는 잠시 후 작은 짐을 풀고 빈병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늘도 큰 돈은 아니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있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소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을 알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소은아. 소은의 얼굴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금방 밝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내일은 할아버지가 학교 가는 돈을 모아주시겠죠? 그 말을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나서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길을 나섰다. 하얗게 쌓인 눈이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길은 항상 그를 따라잡으며 그가 느끼는 고통은 언제나 한 발자국씩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물건을 주우러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소득은 전혀 없었다. 집에 돌아가며 할아버지는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소은이에게 학교에 가는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한 상점 앞을 지나가던 중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이 물건들 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못 구했어요. 상점 주인은 할아버지를 살펴본 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물건들은 그다지 큰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 지역에서 일하던 젊은 사람들을 알아보면 어쩌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길게 봤을 때 그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일자리가 있다고?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다. 일자리.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상점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점 주인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더니 그렇다면 이 근처의 건물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이든 소은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에 상점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는 상점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내일은, 정말 내일은 소은이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소은이 기다리는 그 작은 집으로.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났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내일, 아니 오늘부터 그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소은이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은은 아직 잠든 채 이불 속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 꿈 속에서 할아버지는 힘들지 않게 일을 하고 소은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길을 나서면 그 길은 언제나 험난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라 믿었다. 할아버지, 그만 쉬어. 소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말조차 듣지 않았다. 그는 다짐했다. 소은이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할아버지가 상점 주인이 말한 대로 건물 일을 하러 간 그날,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었다. 먼지가 자욱한 공장처럼 생긴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일자리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청소하고 몇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일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나이에 그런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손을 대고 고된 노동에 몸을 던졌다. 그의 손끝은 이미 여러 해를 살아온 주름으로 가득 찼지만 그 손이 물건을 쥘 때마다 그저 소은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힘드세요? 한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웃음이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억제된 표정이었다. 괜찮다. 소은이가 학교 가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그 말에 젊은 남자는 잠시 멈칫하며 할아버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 그는 할아버지의 나이를 보며 다시 물었다. 너무 늦지는 않았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은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늦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할아버지에게 시간이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은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할아버지는 힘들게 일을 마친 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일한 대가가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었고 그가 소은에게 별표 내일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별표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소은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그녀는 기뻤고 할아버지가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보고는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소은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은아, 오늘 할아버지가 조금씩 일한 대가로 돈을 조금 모았단다. 내일은 학교에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거야. 소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그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 봉투는 소은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작은 기적이었다. 소은은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소은의 머리 위에 얹었다. 소은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 내가 학교에 가고 싶은 그 꿈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일은 정말 소은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저 바랄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하고 돈을 모으고 소은을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소은은 할아버지가 주고 간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그녀의 작은 꿈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은 무엇이 다를까? 그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그의 늙은 뺨을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그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만 했다. 소은이를 위해서, 그녀의 미래를 위해서, 소은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소망이었다. 어린 시절의 밝은 웃음, 그 꿈을 꾸는 눈빛이 할아버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행복하게 학교에 가는 그 순간을 위해 할아버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힘드신가요? 소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다. 소은은 이제 더 이상 그저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고 힘든 일을 함께 견디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된 소은은 점점 더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짧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소은아.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갔다. 그는 또 한 번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에 몸을 던졌고 그날의 일이 끝날 무렵 상점 주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상점 주인은 그에게 다가오며 말하였다. 김 할아버지, 오늘 일은 잘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 의지했던 몸은 이제 더 이상 젊은 날처럼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유일한 길은 일하는 것뿐이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은은 어떻게 될까? 그는 이 말을 참을 수 없었다. 왜요? 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상점 주인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냥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셔서 일의 속도가 너무 느리시고 다른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점차 흐려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소은을 위해 고생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날,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발걸음이 무겁고 느려졌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소은에게 그 누구보다도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있었다. 소은은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일 잘 끝내셨어요? 소은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오늘 일은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라고 하더구나.
소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말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일을 못한다니. 할아버지는 소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은아,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내 꿈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소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이 해주셨나요?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 소은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일이었고, 그걸 통해 너의 꿈을 지켜줄 수 있다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를 지었다. 소은아,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단다. 소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할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은의 눈에 반짝이는 결단력이 떠올랐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싸울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를 위해 싸울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소은은 할아버지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일이었고,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 남긴 그 말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소은은 눈을 뜨고 한참 동안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의지가 솟구치기도 했고, 절망도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교를 다니며 가끔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건 단지 작은 도움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젠 할아버지를 대신해 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바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소은은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잡고 그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계획이 있었다. 소은은 이웃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명한 농장 일을 구하려고 했다. 그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농사 일을 돕고 있었고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월급이 꽤 좋았다. 그곳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농장 주인은 소은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너, 나이가 어리잖아.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가 찾는 건 힘센 사람이야. 왜 이렇게 어린애가 왔지? 소은은 당황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농장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저는 이제 집안일을 돕고 싶습니다. 농장 주인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의 눈빛에서 굳은 의지와 절박함을 느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우리 농장에는 그런 사람을 뽑을 여유가 없어. 소은은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망감이 가슴 깊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다. 할아버지, 나는 꼭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해.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다. 소은은 여러 곳에 가서 일을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초조해졌고 마음속에선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일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소은은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차를 한 잔 준비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소은의 모습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소은아, 오늘은 어땠니? 일이 잘 풀렸니? 소은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불안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아무것도 못 구했어요. 그냥 할 수 없겠죠. 저도 할아버지처럼 더 강해지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소은을 바라보며 손을 가볍게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소은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가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소은은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자신에게는 할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그래, 할아버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 날, 소은은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그날, 소은은 농장의 일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일은 힘들었고 소은의 몸은 피로에 찌들어갔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은 지쳐갔고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희망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소은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상황이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지, 할아버지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주었던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소은은 결국 어떻게 될까?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 수 있을까? 소은은 할아버지의 병실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소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치료비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소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몸과 정신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소은은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싸워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해 쓸쓸하게 앉았다. 작은 집안에서 기계적인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소은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은은 홀로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소은은 갑작스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소은 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그녀에게 조금의 희망을 주는 듯했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난 후 소은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물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소은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기 때문이다. 넌 강한 아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 그 말은 그녀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주저앉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소은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타오르는 희망을 꺼낼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농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다. 농장에 도착한 소은은 이전과는 달리 농장 주인에게 당당하게 다가갔다. 저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농장 주인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결단력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잘 생각하고 하길 바란다. 소은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했다. 하루하루 지나가며 소은은 몸이 점점 더 쇠약해졌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믿음을 준 만큼 소은도 자신을 믿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가혹하게 밀어붙였다. 어느 날 다시 한번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소은 씨, 할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미 그녀의 힘은 한계에 다다랐고 병원비도 부족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소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런 다짐이 커져갔다. 소은은 또다시 농장으로 갔다. 농장에서의 일은 이전보다 훨씬 힘들었고 몸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곳에서 일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은 농장 주인에게도 농장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강한 의지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할아버지를 위한 치료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날 밤 소은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소은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소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은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전부야. 너는 언제나 나의 자랑이었단다. 소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의 말에 힘이 빠져서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소은은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다. 소은은 아직도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소은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